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구에게나 다정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를 건네는 이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우리 삶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위장과 속임수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친절을 가장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미리 알아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심이 될까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의 진심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의 삶을 거쳐 얻은 지혜로 사람의 본 모습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5가지 관찰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더 이상 미소 뒤에 숨은 속셈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따뜻한 인연만을 남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웃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은 작은 떨림이 제 마음을 뒤흔들곤 합니다. 그 떨림은 마치 고요한 호수 위를 스치는 잔물결처럼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고의 신호입니다. 며칠 전 아침 햇살에 맑게 빛나는 대문 앞에서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느린 걸음으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온 산자락을 감싸던 산행두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고 저 멀리 마을 앞 들판에서는 논두렁 따라 호미를 꺾는 농부의 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제 안에는 이상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먼저 마주친 것은 반짝이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었습니다. 은발 머리를 정성스레 매만진 뒤에도 주름진 이마는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옆자리에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난주 처음 인사 나눈 새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한복 차림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색동 저고리를 곱게 여미고 있었지요. 눈부시게 예쁜 배자 위로 드리운 미소가 밝았습니다. 반가워요, 어머님. 그 짧은 인사에 담긴 따뜻함이 잠시 저를 녹일 듯 했지만 곧 이어진 그녀의 표정에 작은 떨림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입술에서는 얌전한 미소가 흘러나왔으나 눈가 구석의 가느다란 주름 사이로는 스치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한순간 마른 잔디 위로 쏟아진 빗방울처럼 그 떨림이 제 가슴에 가만히 스며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건넸던 덕담과는 달리 오늘 들어선 순간 이분의 몸짓은 어딘가 조용했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도 말을 건네지 않았고 반찬을 곁들이는 자리에선 살짝 몸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다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기에 이 조용한 낯설미 제 안에 묘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언덕 위 풍경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웃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저에게 가볍지 않은 의미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웃음을 건네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새 이웃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어깨를 두드리던 동창, 회사 입구에서 활짝 웃으며 건넨 명함, 시장통 사람 손길이 고팠던 저녁 무렵에 선행 모두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것이 늘 진심만은 아니라는 쓴맛도 보았습니다. 웃으며 건넨 말이 뒤에 칼날이 되고 손을 내밀었던 선의가 발등을 찍는 불청객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 앞에 건네진 미소가 참된 환대인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면인지 과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은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은 늘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드러내는 첫 단서가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작은 떨림을 읽어낸다면 더 이상 속임수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새 이웃 할머니의 화려한 색동저고리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곤 했습니다. 반짝이는 배자 아래 단아한 치마가 어색한 듯 어울려 나는 예쁨을 즐기고 싶다는 무의식의 외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그분은 시장 투어 때 허름한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옷차림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일상을 보여주는 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한 치장은 타인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반증이고 지나치게 소박함은 자기 관리에 소홀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화려함과 검소함 사이 사람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는 첫 번째 창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저는 버스 승강장에서 비를 피하던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심히 지나칠 때 이웃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정성스레 깔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따뜻했지만 며칠 뒤 식당 종업원이 접시를 놓다 흘린 물방울에는 날카롭게 조금만 더 주의해 주세요라며 단호한 목소리를 내더군요. 친절과 엄격함이 특정 대상을 향해 선택적으로 발휘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엿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거나 약자의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변함없는 따뜻함을 보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마음의 온도를 지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자회 준비를 위한 모임 자리에서 회식 간식비를 모았을 때 할머니는 번번이 내가 낼게요 라며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선 영수증 한 장조차 내밀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셨지요. 돈은 작은 거울처럼 진심과 위선을 똑바로 반사합니다. 거창한 손짓으로 주도권을 쥐려 하다가도 정작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베풀 줄 아는 이는 마음의 여유와 신뢰를 자연스럽게 엮어냅니다. 한 번은 경로당에서 준비했던 간식이 엉키는 바람에 순간 소란이 일었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한마디가 마치 얼음판 위를 쾌속으로 달리는 듯 주변 공기를 얼려버렸지요.
분노는 단숨에 가면을 벗겨내고 본 모습을 드러내는 폭풍입니다. 사소한 자극에도 이성을 잃고 주변을 공격하는 이는 인생의 더 큰 고비 앞에서도 칼날 같은 말투로 관계를 단절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화를 가누고 말 끝에 배려를 담는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바자회 전단 인쇄 오류가 발견된 날, 저는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못 준비했네요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분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대신 시스템이 문제라며 책임을 벗으려 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이는 성장의 길을 닫지만 변명과 회피만을 되풀이하는 이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말지요. 실패 앞에 서서 나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5개의 창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작은 파동 속에 숨은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옷차림, 약자 앞 태도, 돈을 대하는 손짓, 분노의 잔향, 실패 앞의 고백 이 5가지 요소를 잔잔히 관찰하면 그 어떤 겉모습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개의 창을 통해 이웃 할머니의 작은 파동을 읽어내고 난 후 저는 그 지혜를 일상 속에 녹여보고자 다짐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관찰할 순 없지만 매일 마주치는 순간마다 이 창을 떠올린다면 보이는 미소 너머에 숨은 진심을 조금씩 알아챌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아침엔 옷장을 열며 첫 번째 창을 엽니다. 오늘 내가 전하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고른 연두빛 블라우스는 부드러움과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옷소매를 단정히 접으며 저는 그날 마주칠 친구들의 복장에도 자연스레 시선이 갑니다. 옷 하나에 담긴 무심한 메시지를 읽을 줄 알게 되면 상대의 성향과 가치를 겉모습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면 2번째 창을 들여다봅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사람과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일부러 우산 속에서 비를 피하던 길고양이를 살피고 누군가 다가와 작은 비닐봉지를 깔아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는 사람의 인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오후에 마을 시장에 들렀을 때는 3번째 창을 펼칩니다. 가판대 앞에서 파는 아침 채소값을 계산하며 누군가는 동전을 정성스레 손에 올리고 누군가는 턱짓으로 이만큼 주세요라며 급히 지나갑니다. 저는 그 작은 손짓에 깃든 배려나 인색함에서 돈이라는 매개체를 대하는 마음의 크기를 짐작합니다. 저녁 식사 초대가 있을 땐 4번째 창을 연습합니다. 음식이 살짝 식었을 때 누군가는 상냥히 괜찮아요라며 다정한 손짓을, 누군가는 잔소리 섞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고 나서도 남의 접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화가 치밀어도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며 분노가 남기는 조용한 잔향을 살핍니다. 주말에는 마을 회의실에서 5번째 창을 펼칩니다. 주민회의 도중 실수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때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라며 고개 숙이고 누군가는 어쩔 수 없지요.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그 순간 책임감과 진정한 용기를 구분하며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헤아립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5개의 창을 마음속에 켜두면 미소 하나로만 사람을 판단하던 때보다 훨씬 넉넉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옷차림이 전하는 은은한 신호를 읽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를 측정하며 돈 앞에 손짓에 깃든 진심을 헤아리고 분노의 잔향에서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며 실패 앞에서 책임감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임수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을 안길에 풀밭이 여린 녹색실을 써 내려가듯 깔리던 어느 저녁, 저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5개의 창을 열어 사람의 파동을 읽는 연습을 하고 나니 세상이 놀랍도록 또렷해진 듯 했지요.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도 저는 오늘이 처음 보는 길인 양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파동에 귀 기울이는 일이 결코 노동이 아니라 매일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은 작은 떨림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5개의 창을 열어보세요. 옷차림이 전하는 외로움과 소망, 약자 앞에 드리운 마음의 온도, 돈으로 전하는 조용한 배려, 분노 뒤에 남은 진짜 아픔, 실패 앞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용기. 이 5개의 창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삭이듯 진실을 건네며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부드럽게 흔들리다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여운이 곧 삶의 울림이라 믿으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귀 기울입니다. 잔잔한 파동 하나에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작은 파동에 귀 기울이며 마주한 진실 하나쯤은 무엇이었는지요. 오늘도 황금 레슨은 당신 마음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